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항식의 곱셈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거 일단 복습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 항상 앞에 있는 부호와 함께 생각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곱해줬었죠. 그래서 A와 C를 곱하니까 AC가 되고, A와 플러스 D를 곱하니까 플러스 AD가 되고, 플러스 B와 C를 곱하니까 플러스 BC가 되고, 플러스 B와 플러스 D를 곱하니까 플러스 BD가 된다. 이렇게 전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도 전개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했었냐?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앞에 거,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부호와 함께 뒤에 거라고 생각한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걸 제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제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거와 뒤에 걸 곱해서 2배 썼죠. A와 플러스 B를 곱하면 플러스 AB인데 그걸 2배 하니까 플러스 2AB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똑같죠. 앞에 거, 뒤에 거.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걸 제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AB가 돼서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전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케이스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구조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A, B, A, B 이렇게 두 개의 문자는 똑같고 여기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가운데에 있는 부호만 다른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합차 공식이라는 말은 그냥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왜 합차 공식이냐면 여기는 여기는 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가장 단순한 그 방법으로,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A와 A를 곱하니까 A의 제곱이 되고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B가 되네요. 플러스 B와 A를 곱하니까 플러스 AB가 되고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동요항이니까 계산이 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만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이 합차 공식이라는 구조를 전개를 하면 우리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이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걸 그냥 공식처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라고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 a 제곱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b 제곱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a 제곱은요, 여기 있는 요 a와 여기 있는 요 a를 갖다가 곱해서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구조는 여기 있는 요 플러스 b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b를 서로 곱해서 나온 그런 구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숫자는 똑같은데, 문자는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두 다항식을 곱하는 걸 합차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 두 개를 갖다 앞에 거라고 보고 이 앞에 거끼리 곱해서 a제곱이 나오고, 이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를 뒤에 거라고 봤을 때 이 뒤에 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AB 똑같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구성된 이러한 것만 우리가 합차공식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합차공식은 뭐냐? 숫자가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가 있고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을 때 우리는 합차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이게 합차공식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플러스 b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가 있죠? 표시할게요. 플러스 b 숫자와 부호가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이럴 때는 합차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 것끼리 곱해서 쓰고 마이너스 a와 a를 곱해서 쓰고 마이너스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곱해서 쓰고 플러스 b와 플러스 b를 곱해서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차 공식은 두 숫자가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다, 이게 합차 공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숫자가 완전히 똑같은 게 한 개씩 있고 부호만 다른 게 한 개씩 있을 때 우리는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게 합차 공식을 진짜 쓸 수 있는 거냐 판단하는 근거는 마이너스 a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b 부호만 다른 게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는 합차 공식을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처리해 줄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 뒤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차 공식은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가 있을 때 부호만 다른 게 하나가 있을 때 쓰는 공식이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이용해서 교과서 58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8페이지 예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두 개의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나왔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니까 A 완전히 부호까지 똑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이럴 땐 합차 공식. 그럼 그 합차 공식은 어떻게 썼냐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됐죠?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곱해서 A와 A를 곱해서 A의 제곱. 그죠?
그리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뒤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2x 플러스 3y 곱하기 2x 마이너스 3y 구조를 보니까 2x 완전히 똑같은 게 한 쌍. 그 다음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3y 해가지고 부호만 다른 게 한 쌍. 이럴 땐 합차 공식.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해 2x와 2x를 곱해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3y와 마이너스 3y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y의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 1번의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1분이라는 시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새끼 문제 3번.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4b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 부호만 다른 거. 합차 공식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럼 합차 공식 써보면 앞에 것끼리 곱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플러스인데 죄송합니다.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b와 마이너스 4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b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쪽도 보면 자, 완전히 똑같은 거, 부호만 다른 거.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2x와 2x를 쓰니까 곱하니까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y와 플러스 2분의 1y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y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합차 공식은 이게 합차 공식이구나 라는 것만 판단을 하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8페이지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여 103 곱하기 97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03 곱하기 97, 이거 뭐 초등학생도 다 하죠. 그냥 103과 97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다항식의 곱셈, 요번에 배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103 곱하기 97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보자는 거죠. 103을 갖다가 이제 100 더하기 3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97은 100 빼기 3 이렇게 보면 100 완전히 똑같은 거 플러스 3 마이너스 3 부호만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건 합차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식을 활용해 보면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거죠. 100과 100을 곱하니까 만이네 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만 다른 것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러면 만 빼기 9가 되니까 우리는 9,99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 아니라 9,99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3과 97을 곱하면 9,991
1이 된다는 걸 뭐 그냥 계산해 봐도 알지만 이렇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같은 문제가 문제 2번에 있거든요. 문제 2번에 있는 네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겠죠? 자, 한번 살펴볼 건데 2번과 4번을 이번엔 볼게요. 좀 유형에 따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 곱하기 55예요. 65 곱하기 55를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봐야겠다. 60 더하기 5 곱하기 60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히 똑같고 부호만 다르고 합차 공식이죠. 그럼 60과 60 앞에 것끼리 곱하면 3600이네요. 자,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0 5가 되네. 그럼 3600에서 25 빼는 것도 만만치 않죠. 자, 빼보면 얘는 3575 3575가 나오네요. 뭐 실제로 한번 곱해보세요. 3575가 나오는지. 자, 4.9 곱하기 5.1도 한번 해봅시다. 자, 4.9는 어떻게 봐야 되나? 5에서 0.1 뺀 걸로 보면 되겠다. 5.1은 5에다가 0.1 더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완전 똑같고 부호만 다르고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앞에 것끼리 곱해 5와 5를 곱하니까 25네. 뒤에 것끼리 곱해 마이너스 0.1과 플러스 0.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0.01이 되네요. 그죠? 그럼 25에서 마이너스 0.01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24.9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4.9와 5.1 뭐 실제로 곱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 3번 59페이지네요. 문제 3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3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근이 또 들어가 있네요. 제가 지난번 수업에 제곱근 계산 한번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제곱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필요 없이, 저번에도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다르게 볼 필요 없이 보면, 자, 루트 7, 루트 7 완전히 똑같은 거,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부호만 다른 거 있으면 무조건 합차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하면 루트 7과 루트 7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7이네요. 그죠?
자, 뒤에 거끼리 곱하고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7에서 6을 빼면 그 결과는 이렇게 1이 된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쪽도 봅시다. 자, 2루트 5, 2루트 5 완전히 똑같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부호만 다르네요. 합차 공식. 그러면 자, 2루트 5와 2루트 5를 곱할게요. 2와 2를 곱하면 4고요. 루트 5와 루트 5를 곱하면 5니까 4 곱하기 5에서 20이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20 빼기 2니까 그 결과는 18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이 들어간 것도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곱근이 들어간 거를 합차 공식을 쓰니까 그 결과가 제곱근이 없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분모의 유리화를 하시오. 유리화. 자, 유리화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죠. 유리화는 뭐였습니까? 분모의 제곱근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1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1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괴상한 숫자로 나눈다는 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는 제곱근이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수가 없는 것이 좋아요. 분모에는. 그래서 이 분모의 무리수를 없애주기 위한 게 바로 유리화라는 과정이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 복잡한 식이 있을 때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유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괴상한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의 분모에 있는 무리수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분수라는 구조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다항식에다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숫자는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바뀐 다항식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분모에다가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면 이 숫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곱근이 있는 거를 합차 공식을 쓰면 그 제곱근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2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앞에 것끼리 곱해.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니까 3이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5. 없어졌네, 진짜로.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자, 근데 3 빼기 2가 1이잖아요. 그죠? 분모에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모에는 무리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훨씬 더 그 구조를 파악하기 쉬운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화는 이렇게 상당히 필요한 어떤 작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수가 있을 때 그걸 기하분수로 반드시 표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화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선생님이 1분을 주는데 시간이 모자르면 잠시 멈춰서 꼭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푸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해 보세요. 파리가. 자, 해보셨나요? 습관처럼 해야 될 분모의 요리와 3번과 4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 극혐이죠. 요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극혐입니다. 자, 그러면 없애줍시다. 어떻게 없애줄까? 그냥 바로 하자. 합차 공식을 이용할게요. 자, 루트 6 빼기 루트 2에다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분모에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같은 숫자만 곱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옆쪽에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합차 공식 이용하면 앞에 것끼리 곱해.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6이네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자, 4 곱하기 흐니까는 그냥 이거는 4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내비 둡시다. 뭐 분배 법칙 해도 좋지만 하기 전에 이 밑에 거와 위에 게 약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그냥 두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쪽이 나오나? 나오네요. 자, 그러면 6 빼기 2니까 4가 되고요. 위에는 4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그대로 있다고 봤을 때 이 4와 4가 약분되는 이런 구조죠. 자, 따라서 얘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만 이렇게 남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훨씬 간단하다. 이거. 훨씬 간단하다. 그죠? 자, 4번도 봅시다. 자, 4번은 루트 5 플러스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예요. 자, 루트 5 플러스 2. 분모에 또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그러면 괄호가 있다고 보고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루트 5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에 루트 5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루트 5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고 위에도 다항식이니까 괄호로서 완벽하게 구분을 좀 져줍시다. 자, 그러면 자, 합차 공식 이용해서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5고요.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자, 분자는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의 형태. 자, 공간이 없으니까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5 빼기 4가 1이니까는요 분모는 1이라 쓸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이쪽은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만 계산해주면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또 우리가 만만하잖아. 자, 어떻게 했냐면 앞에 거 제곱해서 여기다 쓰고 루트 5를 제곱하니까 5가 되네. 뒤에 거 제곱해서 뒤에다 쓰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네. 자, 앞에 거 뒤에 거 곱해. 앞에 거 루트 5 뒤에 거 마이너스 2 곱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그걸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네요. 자, 동료한끼리 계산 5 더하기 4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9가 되겠고 얘는 계산이 더 안 돼서 그대로 써주면 9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된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합차 공식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완전 제곱식과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공식이에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야 될 그런
공식,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곱셈 공식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2가지를 배운 거예요.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 나머지 2개는 이름도 없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개 완벽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합차 공식에 대한 스스로 확인하기 60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